자, 이제 국어능력 인증시험 24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듣고 쓰기의 주관식 문제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듣기 문제 10문제 중에서 보통 이제 5문제, 즉 반절인 50%가 이제 쓰기 문제가 이제 결부된 거죠.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가 의로 감점을 좀 당한다든지 또는 좋은 점수를 갖다가 놓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고 넘어가죠. 특히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보면은요, 거기 두 번째 이제 과정을 보죠. 문제 유형에 대개 이제 100자 내외로 이제 표현하는 것하고 60자 내외로 표현하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즉 표현에 대한 이제 분량에 대한 면인데요. 100자 내외 유형하고 60자 내외 분야인데 이 대개 이제 100자 내외면 대개 이제 보통 2에서 3문장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다음에 60자 내외는 길게는 이제 한 문장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에서 2문장 정도가 되겠고, 보통 이제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것들은 항상 이제 2문장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장의 길이는 긴 것이 좋느냐, 짧은 것이 좋느냐라고 할 때요. 첫째, 문장의 길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짧으면 흠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적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끊어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인과라든지 접속 관계라든지 조금 더 문장에 대한 긴밀성을 요하는 것들은 길게 써야 되죠. 근데 그 길게 쓰는 유형에 대한 물음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자 내외로 하는 것은 보통 한 3문장 또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안 된다고 한 4문장 정도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장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와 같이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요런 정도만 보더라도요. 글자 수가 이제 띄어쓰기를 다 이제 포함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자죠. 21자인데 이와 같이 20자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답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보다 이제 길게 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뭐 철수와 같이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무슨 뭐 학교 앞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벌써 25자 이상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한 문장의 수를 보통 20자에서 30자 정도의 폭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습 과정도 이게 중요한데 채점을 하다 보면은 긴 문장을 써가지고 접속관계 또는 인과관계, 내용에 대한 중복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짧은 문장으로 답을 했을 때와 긴 문장으로 답을 했을 때 감점 정도면 감점이 조금 더 많은 쪽을 보면은 긴 문장 쪽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문장 논리상에서 이제 생각이 좀 깊고 풍부한 사람들은 또 이제 글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은 좀 이제 더 길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자 정도를 이제 한 문장 정도로 이제 써서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감점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진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100에서 뭐 100자 정도 내외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짤막하게 쓰겠다. 다만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만 맞춘다. 그러면 2문장 정도도 좋습니다.
문맥에 하자가 없으면은요, 긴 문장은 오히려 이제 가산점을 좀 더 주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앞에서 조금 덜 맞은 점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논리력을 갖다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그래서 세 문장이나 또는 한 문장 더, 네 문장 정도로 써도 좋고, 60자 내외다 하더라도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장 정도, 네 문장 정도 이렇게 먼저 짧게 쓰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문맥에 대한 거나 쓰는 논리력의 표현 같은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네, 그때는 길게 쓰는 연습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가점 상태보다는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장의 길이가 길었을 때 이걸 유의를 해둬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채점 기준에서 이 어떤 것에 대한 물음이 있었으면요, 그 물음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맥락이 정확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점 만점으로 먼저 채점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맥락에 있는 것들은 전체 10점이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이제 이렇게 하나 따졌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엔 띄어쓰기가 2개, 3개 정도에서 틀렸다. 역시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가 또 잘못 쓰였다. 올바르지 않은 그 표현을 갖다 썼다. 1점. 이렇게 빼지면은 총 해서 10점 만점에 이제 8점 정도를 이제 받겠죠. 그런데 이게 맥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10점 만점에 일단 내용상에 있는 추정한 것들이 5점 정도 같은 가치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띄어쓰기 맞춤법, 인과관계, 단어도 활용도 훌륭하고 나머지 가점을 주었을 때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6점 이 정도로 이제 채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점 만점에 대한 예를 이제 들은 것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핵심적인 맥락을 제대로 쓴 사람하고 못 찾아 쓴 사람하고는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거기서 설령 단어를 잘못 쓰고 몇 가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감점되는 것들 고려를 했을 때 8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을 때 가점을 준다 하더라도 6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의 파악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맥락에 대한 진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읽기 지문이 아니라 듣기 지문이란 말이에요. 듣기 지문이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이 예양을 보고서 일단 예양 판단을 한 다음에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기를 보면은요, 거기서 이 대담을 듣고 핵심 남자의 주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문제 1번에 있는 것이 이 대담을 듣고 남자의 핵심 주장을 백자내의로 쓰시오 하고는 다른 것들이 안 나왔죠. 핵심적인 내용을 백자내의로 쓰시오 하고 나왔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양 판단도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내용 파악을 할 때에 그냥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한 맥락, 진의 파악, 요것이 이제 점수에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용 파악이다. 그래, 내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단 문제에서 핵심 내용을 적어라. 그러면 가장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핵심 내용은 항상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다음 글에서 이 대화 중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거로 적절한 것을 올바르게 제시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핵심 내용을 갖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단
대화형이든 아니든 그 들으면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쭉 하니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이번에는 환경에 대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김 교수의 뭐 강의가 있겠습니다. 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 그러면 핵심 내용은 환경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맨 처음 시작을 할 때요. 그러면 막 시작을 할 때, 그 환경에 대한 특징. 그래서 핵심 내용의 소개를 할 때의 최초의 멘트. 그것을 갖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핵심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 나갑니다. 주로 이제 문장 말고요.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실전 문제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요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 파악이 이렇게 됐죠. 네 번째 문제, 이제 표현 문제가 나왔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어렵게 쓴다고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생경한 단어 같은 것들을 막 멋져 보이려고 막 그 어디서 주어들은 무슨 이상한 위헌적 관계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든지 또는 책에서 읽은 참 자기 자신이 멋있게 보이는 단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표현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아는 어휘,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는 어휘를 활용을 하되 들은 내용의 어휘가 있죠. 내용상 사용된 어휘 있죠. 요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을 들었을 때 단어 위주로 정리를 왜 해줘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가서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쓰기 원칙 같은 것이 있죠. 맞춤법, 그 다음에 인과관계, 논리성, 창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보는 것이 핵심 내용,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어떤 것에 대한 비판 능력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 구성력을 보는 거, 준거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유형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글씨를 좀 낙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씨 같은 거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정말로 멋있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글씨 잘 쓰는 사람하고 글씨 못 쓴 사람하고의 그 점수 차이 나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같은 옷이라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입으면 참 잘 옷도 참 멋져 보이는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으면 옷도 좀 뭔가 후질근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인상적 요인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글씨체를 연습을 해야 되느냐? 천만에. 글씨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또박또박 써라. 이겁니다. 또박또박 선명하게. 글씨를 날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표현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빨리 쓰다 보니까 이 글씨가 좀 엉망이 됐는데요. 막 이렇게 날리지 말고 조금 더 또박또박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날릴 때 쓰는 글자 속도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썼을 때 글자 속도는 사실은 빨리 막 날려서 쓰면은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백자 내위를 갖다가 썼을 때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또박또박 쓰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 날려서 괴발개발 또는 개발세발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쓰면 글씨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맞춤법 같은 것은 마이너스 되게 10점 만점에요. 맞춤법이 많이 어긋났다. 그래도 마이너스 5점에서 1점 사이 감점이고요.
수없이 막 틀려도.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같은 것이 잘못 사용됐다. 그런 것은 한 단어에 1점씩 이렇게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것들 주의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위에서 단어 정리를 이제 좀 단어 위주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했다면 그 단어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모르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 아는 단어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표현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남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좀 싫어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한테 그 문자 같은 거 이제 보낼 때 그냥 그 맞춤법 띄어쓰기 이제 막 이렇게 무시하고는 준말로 뭐 시험하면 시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습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글씨를 써놓고는 그게 이게 도대체 표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조금씩만 좀 습관화된 뭐 그렇게 막 어거지 준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쓰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능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자, 그래서 이제 답안지 작성법이 나왔죠. 첫 번째 거기서 논술이나 작문과는 달리 문단 구성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뭐 거의 길어봤자 한 120자, 150자, 뭐 200자짜리도 하는 있긴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문단은 거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는 두 번째 필체 문제, 논제 문제, 그 다음에 이 논제 문제 이제 비판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창안 능력을 볼 때 이제 이걸 쓰는데요. 듣기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쓰기 문제에서 다시 연습을 해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다가 해놓고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자기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것들이 있죠. 간혹가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주관적 의견을 묻는 것은 자기가 어느 편향에 저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자꾸 막 사회의 저기도 빈부격차, 그다음에 세대격차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사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좌익과 우익 이런 것도 막 자꾸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휘말려 가면 안 됩니다. 나누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갈라진 틈새 같은 거, 지역차나 빈부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그게 이제 올바른 중용의 자세죠. 그러니까 어떤 중용과 중도를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이제 바라본 편향적 시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중시하는 일부 신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좌익 막 이렇게 뭐 나누고 무슨 뭐 우익 단체, 좌익 단체, 그다음에 보수 단체, 진보 단체 막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저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며서 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죠. 우선 사실적 판단형의 진술 문제 1번 문제부터 내용 파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입의 관점은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자, 이것을 한번 익혀서 나가기로 하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 대담을 듣고 남자의 핵심 주장을 백자내유로 쓰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먼저 핵심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어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듣는 중에서 보니까 대담이니까 대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남자의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히 이해를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옹호, 지지, 반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면 됩니다. 여자가 이제 먼저 이런 얘기네요. 국민 혈중 수은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보고서가 보도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한국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 그랬더니 혈중 수은 농도가 1리터에 하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하니 듣는 동안에 혈중 수은 농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혈중 수은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둬야 됩니다.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5에서 7배 정도 높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미독 5에서 7배 이상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이 표현하기 쉬운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각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핵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농도가 권고 기준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혈중 수은 농도가 권고 기준은 넘지 않았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X다. 그리고 그렇지만 경각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수은 농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농도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딱 큰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큰일이군요. 어떤 해를 끼치나요? 이제 해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남자가 축적되어서 배출이 되지 않고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아서 이것이 해를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만 폐렴을 유발하고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이제 이 해가 나왔죠. 그러니까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폐렴 따로 나왔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그냥 신경계 또는 중추계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인식작용 인식에 대한 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했네요. 하고 그 다음에는 생식기관 생식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해에 대한 것이 이미 딱 잡혔죠. 폐렴을 발생하고 신경계 이상을 주고 인식계 장애를 주고 생식기관에도 해를 갖다 끼친다. 정확히 나왔네요. 단어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심각한 해군요. 그럼 어떻게 축적이 됩니까? 그럼 축적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축적 과정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먹이사슬, 먹이의 연쇄 과정을 통해서 이거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대기 중에서 또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그래서 이제 어패류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기 중에서도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의존량이 많아서 거기서 배출량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이때 황사를 타고서 중국에 있는 이것이 이제 중국 놈들이 또 문제죠. 황사를 타고서 날아들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보다 5개나 된다. 이때 황사를 타고 날아들어서 여러 가지 농축산물에 쌓이는 것이 문제다 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글을 쓰기 전에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리된 들으면서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갖다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이제 중심 어휘는 결국에는 혈중 수은 농도네요. 이것이 그 글의 이제 제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요소를 말합니다. 주제 요소. 혈중 수은 농도가 문제인데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뭐 5배에서 7배까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었다. 그랬더니 다행히 선진국의 권고 기준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못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농도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적이 되면은 이건 축적이 되고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해를 끼치는데 이 해가 폐렴이나 신경계 이상이나 인식장애나 생식기 이상이 가져올 수 있다. 그 축적 과정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주로 어패류가 이제 그렇고 대기중을 통해서도 오는데 중국은 석탄 사용이 많아서 오는데 이때 황사에 실려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먹는 것과 들이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았다면 내용이 이제 보세요. 이제 답안을 우리나라는 수은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서 수은 농도에 대한 기준도 없다. 자, 핵심 내용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첫 문장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핵심 내용으로 잡습니다.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수은은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하고 즉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모범 답안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어의 인과관계 잘못됐죠. 그래도 최고점을 받은 이유는 이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저기를 고쳐서 쓴다고 하면은 기준도 없다. 여기에서 하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2, 3등급 답안을 한번 봅시다. 혈중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나타났으나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은 농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진 당국의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용을 조금 쓰다가 딴 데로 빗나갔죠. 이게 바로 이제 내용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문제를 이제 일으킨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꼴찌 답안을 한번 봅시다. 수은 중독에 대한 것은 오늘날만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내용에서 없죠, 이게. 그러니까 먼저 듣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핵심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어서 그냥 전체 쭉 또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하고는 연상작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수은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해야 된다. 자, 요것은 이제 그 내용을 잘못 쓴 거죠. 자, 답안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책을 이제 쓰면서요. 이 주관식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보다 효율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익히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 답안 그 답안을 하나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제시를 하자. 그래서 잘된 답안, 잘못된 답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 문제에서 쭉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으로 다 그걸 다 해줬기 때문에 꼭 그 답안 제시하는 방법에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시 문제 두 번째도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기업 인사 시험에 한자 시험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한자 하고 딱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면서 한자 채용에 대한 것인데 두 사람의 쟁점입니다. 쟁점에 대해서 물었네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결국에는 핵심 요지입니다. 결국 요지를 파악하는 거구나. 그럼 두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A, B 탁 나눠놓고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들을 때. 사회자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한자 시험이 필요하다. 뭐 두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이사가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의 필요성. 그래서 기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자를 알면 의사소통에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자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역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역 진흥을 위해서 그런다. 근데 이제 그 박 교수라고 하는 B의 입장은 이건 싫다, 안 된다. 부담이, 이건 수험생 입장이네요. 수험생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중국과 일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한자 시험만 한다면 우리말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쟁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김인사 말을 이제 들었더니 이건 우리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한자를 중시해야 된다. 경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일본과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고 관광객 중에서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70%를 넘었다. 그랬더니 B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뽑지 말고 전문 인력만 양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영어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따끈히 나왔죠. 이 정리가 끝났으면은 이제 쟁점을 갖다가 결국에는 한자 교육이 그 입사 시험에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이제 만들어 본 것이 이제 이겁니다. 한자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최대 교육국인 중국이나 일본인과 의사소통이 되므로 무역 진흥에서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이나 일본에 사용한 한자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쟁점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이 쟁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였죠. 도움이 된다.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한자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나간 거 좋은 점수. 그럼 반면에 꼴찌 답안을 보죠. 4, 5등급.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 진흥을 위해서 입사 시험에서 한자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무를 담당할 사람에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B의 입장만 중시를 했죠. A의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쟁점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다룬 것이냐면은 B의 주장에 대한 핵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못 다뤘기 때문에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다른 거 예시 문제들을 다 통해서요. 그 과정을 갖다가 꼭 읽어보면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쓰기의 그 답안 유형을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놨으니까 그걸 좀 귀찮더라도 그걸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쓰기 작문 능력 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